오늘 사사건건 플러스에서는 일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정부가 헌법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치권이 개헌 이야기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참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선거 공약으로 이 개헌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초점은 일본 자위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겠죠. 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이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참의원 선거 때 이제 이걸 공약으로 내걸고 표를 얻겠다 이런 거죠, 기시다 총리 말은. 예, 그렇죠. 참여연 선거에서 이기면은 그러면은 국민들이 헌법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헌법 개정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의도를 담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교롭게 오늘 또 우리의 재헌절격인 일본의 헌법 기념일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산케이 신문하고 인터뷰한 과정에서 이제 그 발언이 나온 건데요. 이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7월 참여연 선거 때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겠다. 네, 꼭 개헌하고 싶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개헌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초점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자위대를 이제 어떻게 규정하고 언급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미 뭐 일본의 자민당에서 헌법 개정안은 다 공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골격을 가지고 헌법을 개정할 건지 이미 다 뭐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헌법 구조가 있잖아요. 이게 평화헌법이라고 흔히들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국제 평화를 위해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교정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핵심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엄연히 일본에는 자위대라고 하는 준군사 조직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에 지금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렇지가 않죠, 실상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군사 조직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우리 해경 같은 조직으로 시작한 조직입니다. 자위대는. 근데 이런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럼 규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계속 그동안에 일본 사회에서도 제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 헌법으로는 어떻게 규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평화헌법이 존재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재임 시절에 헌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바꾸는 그러니까 꼼수를 부린 겁니다. 그래서 동원한 게 집단적 자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은 우리가 비록 하지 않더라도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동맹이 공격받거나 위협받을 때는 우리가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헌법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도 사실은 헌법의 조항 자체에 평화헌법을 바꿀 수 없고 자위대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니까 헌법의 1항과 2항은 그대로 두고 대신에 자위대라고 하는 준군사 조직이 존재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넣겠다. 헌법 해석이라고 하는 꼼수를 통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가능하도록 해놨으니 자위대라고 하는 군사 조직이 존재할 만한 규정만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군사 행동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기시다 총리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자민당의 어떤 중심적인 생각들이었잖아요. 이렇게 쭉 맞습니다. 이어져 오는. 그런데 예전에도 그런 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죠. 과거에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 내부의 국민 여론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군사력을 갖게 되면 과거에 뭐 1,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일처럼 똑같은 또 이제 전쟁의 참화 속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요. 뭐 헌법 개정은 일본 그 보수 우익의 수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아베 총리가 재임 시절에 본격적으로 헌법 개정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그런 국민들의 어떤 반대 여론과 별개로 헌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의 헌법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개헌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개헌 절차가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를 하고 국민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양원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의원에서 3분의 2, 그다음에 참의원에서 3분의 2. 그러면 그때 가서야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발의권자가 누군지를 규정하지 해놓지 않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도대체 내각에서 발의를 할 건지 국회의원이 발의를 할 건지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았고요. 절차법상으로 우리 국민투표법 같은 것들도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참의원에서 그만큼 의석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었지만 그만큼 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과정들도 있었지만 이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법을
재정화하는 것도 필요했던 겁니다. 절차와 관련한. 예. 그래서 그거를 그동안에 준비를 해온 거예요. 예. 준비를 해왔고 만약에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만약에 압도적 의석으로 개헌 의석을 확보한다. 예. 이러면은 절차는 다 준비해 놨으니까 바로 이제 국민투표 그 개헌 작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개헌에 돌입할 수 있는 행동으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 이런 문제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이 중요한데요. 어찌됐건 뭐 중의원, 참의원 다 통과해도 그때 가서야 이제 국민투표 붙여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을 직접 물어본다는 거니까 의사를.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론이 어떤가를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죠. 한번 볼까요? 네. 이게 NHK가 조사한 여론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3년 전부터 어떻게 여론 추이가 바뀌어 왔는지 그 추이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아, 그러네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 네. 3년 전에 네. 2020년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그 찬성이 26%에서 31%로 점점 늘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파란색이 있는 부분이 반대인데 반대가 37%에서 30%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는 있지만 여론이 점점 찬성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노란색이요. 지금 계속 좀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노란색을 보면 어느 쪽도 아님. 이게 이제 32, 36, 34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하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죠. 그 부분도 그러니까 여기 상당한- 표심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팽팽하다. 아직까지 국민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 미미한 변화의 움직임이 발견되고 읽힌다.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예. 자유력 조항을 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유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군사력을 갖겠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일본 여론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저런 자민당 주류의 생각과 이제 일치되는 생각들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본 대로 이제 팽팽한데 점점 그 찬성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우려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여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가?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본 언론이 지금 이제 여론조사 나온 걸 분석한 걸 보면 예.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었다. 이런 이제 뭔가 재난적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G2로 부상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군사행동을 북측이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문제. 위기의식도 느끼고 있다 이런 거고요. 또 더군다나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있었잖아요. 네. 만약에 일본이 공격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영원히 군사력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하나 나오는데. 네, 예. 그러니까 NHK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헌법 개정을 의식하게 됐다고 하는 사람의 70% 이상이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가지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전력을 군사력을 가지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지? 우려한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하나의 외부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일본 내에 어떤 움직임도 조금 뭐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근데 일본은 이제 지금 우익 정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의 군사행동 이후에 일본이 그 독자적인 러시아 그 경제 제재를 시작을 했죠. 예.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적극성을 보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뉴욕타임즈 해석으로는 평화헌법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뉴욕타임스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평화국가 제약에서 벗어나는 방향.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뭐 보통국가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정상국가화 이렇게. 그러니까 또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군비 증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원래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GDP 한 1% 이상 그러니까 군사비를 쓰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방위비를 7.3%나 늘렸습니다. 음. 이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가 한 2%까지
군사비를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러시아를 의식해서 선제 공격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결국 군비를 늘려서 우리가 뭔가 군사 행동을 할 어떤 시기에 대비하는 작업을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일단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참여연 선거 때 그때 만약에 개헌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곧바로 개헌 절차에 준비에 착수하게 될 거고요. 네. 2025년이면은 개헌을 하는 모습을 자칫하면 보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아마 동북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